근육 지키려면 단백질. 70대 박 선생님은 아침마다 쉐이크를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오르고 속이 더부룩해 산책이 힘들어졌지요. 병원에서는 콩팥 수치가 살짝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단백질이 많을수록 건강하다 배웠는데요. 오늘 가스 데이비스 박사의 프로타이너홀릭을 바탕으로 단백질 사랑이 어떻게 건강을 흔드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의 저자 데이비스 박사는 비만 수술 전문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살이 찌고 혈액 검사에 이상이 생기자 충격을 받지요. 그때부터 수천 편의 논문을 파고들며 깨달았습니다. 단백질, 특히 동물성 위주의 과다가 문제를 키운다는 사실 말입니다. 의사의 고집을 내려놓고 식물성 식단으로 바꾸자 몸이 달라졌고 환자에게도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지요. 마트에 가시면 프로틴 스티커가 붙은 빵, 요거트, 과자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붙여놓았지 설탕과 기름 이야기는 숨겨져 있지요. 책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백질에 중독됐다. 이름하여 프로티너홀릭. 단백질이 건강의 왕자가 된 사이 섬유질과 채소는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몸에 어떤 파문을 남길까요? 하루 필요 단백질은 보통 체중 1kg당 0.8g입니다. 60kg라면 약 48g이지요. 그런데 평균 섭취량은 이미 그보다 많습니다. 특히 동물성으로 채우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염분이 따라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모자람보다 과잉이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부족은 드물고 과잉이 콩팥과 혈관을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단백질바를 챙겨 먹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숨이 가팠지요. 집에 돌아오니 심장이 두근, 밤에는 속쓰림까지. 병원에서는 염분과 단백질 과다 섭취가 콩팥과 혈압의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단백질이 많을수록 힘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친 몸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은 더 빨리, 더 세게 일합니다. 이를 과여과라 부르지요. 처음엔 조용히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압이 오르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이 부담을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소리 없는 장기, 콩팥의 신호를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단백질, 특히 동물성은 몸의 성장 스위치인 IGF-1과 메토를 자극합니다. 젊을 때는 상처 회복에 도움되지만 과하게 켜진 스위치는 세포의 과성장을 부추겨 각종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지요. 책은 스위치를 낮추는 식단, 즉 식물 중심 식사를 권합니다. 성장과 수리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 달걀의 성분은 장내미생물에 의해 TMAO라는 물질로 바뀌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식이는 미생물 구성을 바꿔 염증을 낮추지요. 데이비스 박사는 무엇을 먹느냐가 누구를 키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장 속 친구들이 바뀌면 당신의 길도 바뀝니다. 동물성 식품의 섬유질은 0g입니다. 섬유질은 포만감과 혈당 조절, 장 건강의 핵심인데요. 단백질만 높이고 섬유질을 잃으면 배는 금방 고프고 혈당은 흔들립니다. 책은 살 빼는 힘은 섬유질이라 강조합니다. 콩, 통곡물, 채소로 접시의 절반을 채우면 자연히 과식이 줄어듭니다. 나이 들면 단백질 더 먹어야 한다던데요. 맞습니다. 필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관건입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식물성 단백질과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함께 권합니다. 과잉의 동물성보다 콩두부, 렌틸, 키노아로 매 끼니를 채우는 것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식물은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는 말 익숙하시지요? 사실 하루에 다양한 식물을 먹으면 필요한 아미노산은 충분히 채워집니다. 몸은 필요한 조합을 똑똑히 맞춥니다. 책은 완전 단백질 집착이 불필요한 과잉을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한 끼의 완벽보다 하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웃 이 여사님은 걱정 많으셨습니다. 콩으로 근육이 늘겠어요. 아침 귀리, 점심 두부구이, 저녁 렌틸 스튜에 주 3회 스쿼트를 더했지요. 8주 뒤 허벅지 근력이 늘고 체지방이 줄었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소이푸드의 안전성과 효과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콩은 근육의 친구입니다. 김 선생님은 고기 줄이고 콩을 늘렸습니다. 한 달 뒤 체중이 3kg 줄고 허리띠 구멍이 하나 옮겨졌지요. 비결은 칼로리 밀도가 낮고 섬유질이 높은 식물식.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고 총열량은 낮아집니다. 단백질을 줄였는데 왜 살이 빠질까요? 섬유질이 포만감의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식물식 후 박 선생님의 혈압은 150에서 130대로 내려왔습니다. 염분이 줄고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의 힘이지요. 데이비스 박사는 동물성 식품을 줄일수록 혈압과 염증 표지가 개선된 연구들을 소개합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단백질이 당을 올리지 않으니 당뇨에 좋다. 흔한 말입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근육의 인슐린문을 막기 쉽지요. 통곡물, 콩 중심 식단은 이 문을 열어줍니다. 최근 당뇨 환자들이 식물식으로 약을 줄이고 수치를 개선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당은 적게, 무는 활짝, 방향이 답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TMAO가 함께 들어옵니다. 식물식은 그 반대지요. 데이비스 박사는 심장질환 환자들이 식물 위주 식단으로 협착이 완화되고 통증이 줄어든 연구를 소개합니다. 심장은 조용히 감사 인사를 합니다. 부드럽게 흘러가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세계장수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콩, 통곡물, 채소, 과일이 식사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단백질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방향을 다르게 먹는 것이지요. 최근 단백질 충분, 섬유질 풍부인 전통 식단을 우리 삶에 다시 부르자고 권합니다. 오래 그리고 가볍게 사는 길입니다. 스테이크, 버터, 감자, 우유 한 끼, 그리고 콩 스튜, 현미 샐러드 한 끼를 비교해 봅니다. 단백질 양은 비슷해도 섬유질, 포화지방, 미네랄은 극명히 다릅니다. 포만감은 뒤의 접시가 더 오래 갑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접시의 내용이 몸의 내일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입니다. 배고픔을 다스리는 건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섬유질이 물을 머금어 위를 채우고 장에서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식물식은 배불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체계 환자들은 새벽에 배고파 깨던 일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배고픔의 주인을 바꾸면 삶의 리듬도 바뀝니다. 운동 후 파우더 한 스쿱, 습관처럼 드시나요? 최근 대부분의 사람에게 실제 음식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파우더는 칼슘,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빈약하고 때로는 불순물이 섞일 위험도 있습니다. 귀리 플러스 두유 플러스 바나나 플러스 땅콩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자연은 이미 완성형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의사가 단백질 제한을 말한 분은 개인 맞춤이 우선입니다. 식물성이라도 총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지요. 최근 의사와 상의하며 단계적으로 바꾸라고 권합니다. 소금은 낮추고 가공식품은 멀리, 콩류는 양을 나눠 드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칼슘은 우유, 뼈는 고기. 익숙한 공식이지만 최근 산성부하와 염분이 뼈에서 미네랄을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채소, 콩, 통곡물은 칼슘과 칼륨을 함께 제공해 뼈 우호적이지요. 햇빛과 가벼운 충격 운동을 더하면 골밀도 지키는 삼박자가 됩니다. 최근 동물성 단백질이 IGF-1을 높이고 일부 암 위험과 연관된 연구들을 소개합니다. 식물식은 이 신호를 낮추며 염증을 줄입니다. 물론 예방은 100%가 아니지만 위험을 줄이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스위치를 낮추는 식사,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백질의 진짜 동반자는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나기, 물병으로 팔굽혀 펴기, 대체, 밴드로 당기기. 데이비스 박사는 식사만큼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근육은 혈당 체온 균형을 지키는 안전 벨트니까요. 오늘 5분, 내일 6분, 이렇게 근육은 나이를 거슬러 갑니다. 아침 달걀 프라이 대신 귀리 두유 견과 베리 한 그릇을 드셔보세요. 단백질은 충분하고 섬유질은 몇 배 많습니다. 당이 걱정되시면 계피와 아마씨를 더하세요. 포만감이 점심까지 이어집니다. 작은 교체가 하루를 바꿉니다.
점심 고기 덮밥을 콩 현미 채소 샐러드로 바꿔봅니다. 올리브유는 한 스푼 이하로, 식초 레몬으로 상큼하게. 단백질은 비슷하지만 오후 졸림이 줄고 소화가 가벼워집니다. 몸이 금세 알려줍니다. 오, 이게 편하네 하고요. 저녁 스테이크를 렌틸 스튜로 바꾸면 밤이 편안합니다. 속이 가볍고 아침 체중도 미세하게 내려갑니다. 향신료로 맛을 살리고 소금은 줄이세요. 잠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충분, 부담은 가볍게. 단백질반은 달고 기름진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사과 바나나 구운 병아리콩 한 줌을 준비하세요. 씹는 시간이 길어 포만감이 늘고 혈당도 완만합니다. 간식은 작지만 습관은 큽니다. 식당에서는 단백질 많이 대신 야채 많이를 주문하세요. 국물은 적게, 소스는 따로, 튀김보다 구이찜을 고릅니다. 밥반, 채소 2배. 데이비스 박사는 완벽보다 진저를 강조합니다. 한 끼가 내일을 망치지 않습니다. 방향만 잊지 마세요. 가족이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반찬 하나씩을 바꿔보세요. 고기 양은 줄이고 콩 요리를 추가합니다. 된장에 두부 버섯을 듬뿍, 잡곡밥으로 바꾸기. 데이비스 박사의 환자들도 집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함께 먹는 밥상,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제품 전면의 하이 프로틴보다 뒷면의 섬유질, 소금, 설탕을 보세요. 1회 제공량의 섬유질 4g 이상이면 좋은 신호입니다. 단백질이 높아도 설탕이 10g 넘으면 제고하세요. 책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포장 문구가 아닌 내용물을 보라. 책에서 제안하는 시작법을 응용해 7일만 해봅니다. 매 끼니 콩을 한 줌, 통곡물 한 공기, 채소 2접시, 가공육 치즈 버터는 쉬고 물은 충분히. 일주일이면 속이 가벼워지고 수면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짧게 그러나 진하게 방향을 바꿔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갑니다. 과일은 투명 그릇에, 콩캔은 앞줄에, 통곡물은 조리대에 가까이, 기름병은 작은 용기로 줄이고 간장은 저염으로. 환경이 바뀌면 의지력이 쉬어도 됩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준비된 부엌이 성공을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콩, 현미, 감자, 제철 채소는 고기보다 저렴합니다. 대량으로 삶아 냉장 냉동해 두면 더 경제적이지요. 데이비스 박사는 건강한 식사는 비싸다는 편견을 깨라 말합니다. 계획이 곧 절약입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콩을 더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푹 삶아 으깨 스프나 죽으로. 두부, 아보카도, 바나나로 질감은 부드럽게. 섬유질은 그대로이니 장은 행복합니다. 식단은 이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식물식이라도 소금, 설탕, 기름이 많으면 이득이 줄어듭니다. 간은 향신료, 허브, 식초로, 단맛은 과일로, 기름은 줄이고 볶음 대신 찜 구이를. 책은 식물의 본래 맛에 귀 기울이라 말합니다. 혀는 일주일 만에 다시 배웁니다. 식단을 바꾸면 며칠 내 장내 미생물이 반응합니다. 가스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1에서 2주 내에 안정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콩은 서서히 늘리세요. 몸은 새 리듬을 배웁니다. 아침 눈이 가볍게 떠지고 오후 졸음이 줄어듭니다. 식물식으로 전환한 환자들이 공통으로 말한 변화입니다. 혈당에 롤러코스터가 찾아들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이 작은 생동감이 운동을 부르고 운동이 다시 식사를 돕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책은 지구력 선수와 근력 운동가들 중 식물식을 선택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무게를 드는데도 오래 걷는데도 식물은 충분합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기록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당신의 경기장은 오늘의 거실입니다. 식물식에서 꼭 챙길 건 비타민 B12 보충입니다. 비타민 D와 요오드도 상태에 따라 확인하세요. 와파린 등 약을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 많은 채소는 하루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책은 현명한 보안이 완성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칼로리를 충분히 먹는 한 단백질 부족은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문제는 섬유질 부족이지요. 데이비스 박사는 단백질 공포 대신 섬유질 목표를 세우라 합니다. 하루 30g을 향해 콩, 통곡물, 채소를 쌓아보세요. 목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녁마다 고기 생각이 나시나요?
몸보다 습관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단백질 대신 식감과 향으로 욕구를 달래세요. 버섯구이, 매콤한 병아리콩, 김치와 두부 한 접시. 일주일만 지나면 갈망은 낮아집니다. 뇌는 금방 배웁니다. 가장 쉬운 약속 하나, 하루 3끼 중 2끼에 콩 한 줌을 넣습니다. 캔이면 헹구어 염분을 줄이고 샐러드밥, 스튜 어디든 톡. 작은 고정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데이비스 박사의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허리둘레, 아침 체중, 혈압 혈당을 주 1에서 2회 기록하세요. 수치가 말해줍니다. 식단의 방향이 맞는지, 어디를 조정할지 최근 데이터로 자신을 응원하고 권합니다. 숫자는 당신 편입니다. 체중이 멈추면 끼니의 섬유질을 늘려보세요. 샐러드에 콩 반 줌 추가, 흰쌀을 현미로, 감자의 껍질을. 저녁 산책 10분을 더합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더 적게보다 더 현명하게를 말합니다. 몸은 배고픔보다 만족을 기억합니다. 4주 후 박 선생님은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줄었으며 소화가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법이 아니라 음식의 과학입니다. 염증이 줄고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장이 고마워한 결과지요. 몸은 우리가 준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식물 중심 식사는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지구에도 가벼운 선택입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이 사회적 비용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밥상이 내일의 공기를 바꿉니다. 건강과 삶, 둘 다 지키는 길입니다. 나는 고기 없는 날도 괜찮은 사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회복식입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나는 단백질 중독자가 아니다라는 정체성의 힘을 강조합니다. 정체가 바뀌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일과인, 단백질, 특히 동물성은 혈관 콩팥 체중에 부담을 준다. 이 콩, 통곡물 채소 중심 식단은 단백질 충분, 섬유질 풍부로 포만과 회복을 돕는다. 3 근력 운동갑이 12 보충으로 안전벨트를 채운다. 오늘 접시가 내일의 건강입니다. 지금 식탁에 콩 한 숟가락을 더 올려보세요. 7일만 실천해보시고 변화가 느껴지면 이어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더 가벼운 당신을 응원합니다.